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이제 좀 쉬자, 나를 좀 돌보자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울까요?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노후 30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취미 활동, 그 압도적 1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몽땅 살려줄 수 있는 진짜 취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나 부장이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런 역할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 아니야.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주도권을 잃은 충격입니다. 40년 넘게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가 부르면 회의실에 가고 심지어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간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게 되면 그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내가 이 자유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한 채 하루를 날려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부재가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지금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놀아요라고 대답하게 되는데 이 말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능력을 증명했고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은퇴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비싼 강좌도 멀리 떠나는 여행도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말할 때 늘 돈만 생각합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을 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건지, 노후 자금 몇 억이면 괜찮을지 말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진짜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은 기본값이고 그 위에 뭔가를 더 얹어야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걷기도 싫고 만나기도 귀찮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만 납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배우고 심지어 손주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내가 매일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 할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쓸까? 어떤 사진을 찍을까? 누구와 어디를 걸을까? 어떤 모임에 나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삶의 기반이고 건강은 삶의 조건이며 내가 할 일은 삶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노후는 쉽게 무너지고 그 공백은 우울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은 인생 후반을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그 인생 후반을 시작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냐고요? 뭘 해야 하루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8가지 활동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취미가 아닙니다. 심심해서 시작했지만 진짜 인생을 바꿔놓은 시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 1위는 바로 걷기와 등산입니다. 걷기와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비 오는 날 바람 맞은 몸을 이끌고도 산에 올라야 하루가 버틸 수 있다고 말한 한 어르신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산에서는 누구든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등산화와 등산 스틱만큼은 몸에 맞고 튼튼한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어르신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2시간씩 걸으신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인생도 다시 오르내리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두 번째로 인기가 높은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면 누가 읽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건 누가 읽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블로그든 일기장이든 한 줄이라도 매일 써보십시오. 책을 출간한 시니어 작가들도 처음 시작은 그냥 오늘 기분 한 줄이었습니다. 그 글이 쌓이면 삶이 정리되고 어느 날 보면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취미들입니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뜨개질, 목공예 같은 것들입니다. 그림은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고 종이 접기도 처음엔 모양이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을 움직이고 색을 고르고 작은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건 곧 뇌를 자극하는 일이고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한 어르신이 종이접기를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복지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한 개씩 꾸준히만 해도 내가 만든 작품이 내 기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기기 활용하기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배우기 말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인스타그램에 동네 풍경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은 팔로워가 몇천 명이 되어서 동네 사진전까지 열게 되셨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도구입니다. 처음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만들기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 하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하며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거나 정원 가꾸는 일상을 보여주거나 손자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담아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핸드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용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면 그 자체로 귀한 콘텐츠가 됩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채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식물을 키우며 무료하게 지내던 한 어르신이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며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가르치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지도 도우미 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천천히 채워줄 겁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외국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컴퓨터 배우기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우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로 대화하게 된 할머니도 계시고 70세에 기타를 배워서 동네 공연에 나가시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소액 투자 공부입니다. 부동산 경매나 주식 같은 것들입니다. 듣자마자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투기나 도박이 아니라 공부하고 계획하며 작은 돈으로 경제 감각을 기르는 일입니다. 은퇴 후 경매 공부를 시작한 네 분이 함께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작은 원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각자 월세 수익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루 30분씩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또렷해지고 목표가 생기고 사는 재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저거 나도 해볼까 싶은 게 있으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취미를 제대로 찾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심사 탐색하기입니다.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써보십시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학창 시절에 글쓰기를 잘했다. 직장 다닐 때 사진 찍는 게 취미였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관심이 생기는 것들을 써보십시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진다. 동네 산책하다가 예쁜 꽃 보면 사진 찍고 싶어진다. 책 읽다가 나도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써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실험하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다면 바로 큰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 작은 실험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비싼 화구 세트를 사지 말고 동네 문구점에서 색연필 하나 사서 낙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복잡한 요리 말고 간단한 반찬 하나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험을 통해 정말 내가 이 활동을 좋아하는지 계속하고 싶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동료 찾기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카페나 모임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재미있었던 점들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앨범으로 만들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블로그에 올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힘들 때는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너무 큰 목표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한 달에 그림 5장 그리기, 일주일에 산책 3번 하기, 두 달에 책 1권 읽기 같은 것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다음 목표를 세울 동기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라는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부하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을 챙기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나,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살아온 나.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위에 이제는 진짜 나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하 직원도 아닌 그저 나로 살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꿈입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뛰는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이유. 그게 바로 노년의 꿈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를 위해 옛날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보는 것. 사진을 모아서 나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삶을 단단하게 바꿔줍니다. 하루가 다시 기대되고, 표정이 달라지고, 내 안에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진 노년은 기억이 줄어도 체력이 줄어도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각, 그 감각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꿈꾸셔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면 용기 내서 한 발 내딛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 남들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취미를 해야 한다. 시니어답게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겁니다. 70세에 댄스를 배우고 싶으면 댄스를 배우고 80세에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각자 나름의 생활이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을 통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면서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20년째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 건강을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취미 활동을 할 때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2시간씩 하겠다고 계획하지 말고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0분-1시간 정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등산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취미를 통해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던 분이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열게 된 경우도 있고, 글을 써본 적이 없던 분이 일기를 쓰다가 에세이 작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기쁨은 정말 특별합니다. 어릴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걸 포기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은 요리 봉사를 하거나 요리 강사가 될 수 있고, 글쓰기를 잘하는 분은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자존감도 회복되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산이나 걷기 같은 신체 활동은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정신 활동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을 하면 하루에 활력이 생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는 대신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글을 쓸까, 어디로 산책을 나갈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삶이 훨씬 충실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진짜 나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만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할지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산책을 나가보겠다. 도서관에 들러보겠다. 글 한 줄이라도 써보겠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는 것,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두 번째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